여러분, 은퇴 후에 가장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아마도 더 이상 치열한 일터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평온함, 그리고 안정된 노후일 겁니다. 하지만 은퇴한다고 해서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왜 시니어에게 절세가 꼭 필요한지, 그리고 절세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세금과는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첫 번째, 연금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런 연금 수입은 매달 받지만 일정 금액 이상이면 소득세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김영수 어르신은 국민연금 80만 원, 개인연금 70만 원을 매달 받습니다. 연간 수입이 약 1,800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서 일부는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금융소득도 세금 대상입니다. 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도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일정 기준을 넘으면 추가 세금을 내야 하고, 특히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기존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은퇴했다고 해서 소득과 세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소득이 이어지고 이에 따른 세금도 생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있나요? 몇만 원 아끼자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해? 하지만 노후에는 조금이 결코 조금이 아닙니다. 매년 50만 원만 절세해도 10년이면 500만 원, 20년이면 1,0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면 손주 돌잔치 선물도 사주고 1년에 한 번은 부부가 함께 여행도 다녀올 수 있는 금액이죠. 그리고 절세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걸 넘어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괜찮아. 나는 준비가 되어 있어라는 든든함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 세법은 변합니다. 매년 정부는 새로운 조세 정책을 발표하고 바뀐 기준에 따라 과세 방침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상속세 공제 한도, 증여세 비과세 기준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선이 조정되기도 합니다. 이를 모른 채 방치하면 나도 모르게 예상치 못한 세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은퇴 후에도 세금 뉴스, 정부 발표를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니어 절세를 잘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미리 준비하기. 갑자기 목돈을 주거나 받을 때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시간을 분산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한 번에 1억 원을 증여하면 높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10년마다 5천만 원씩 나누어 증여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타이밍 싸움이기도 합니다. 분산 관리하기. 금융소득이 한 금융기관에 몰려 있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적금, 펀드, 주식 등을 여러 금융기관에 나누어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특히 부부가 각각 소득을 분산해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 도움받기.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시청 복지센터 등에서는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관이나 은행에서도 시니어 절세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니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오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과 세금은 계속된다. 작은 절세가 모이면 큰 노후 자산이 된다. 세법은 매년 바뀌니 꾸준히 점검하자. 절세의 기본은 미리 준비하고 분산 관리하고 전문가에게 묻는 것.
노후는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절세는 우리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구체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시니어가 절세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꿀팁 하나하나 여러분 노후를 더 든든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